네, 안녕하세요. 케빈쌤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이제 한지 별로 안 됐는데, 곧 여름 특강 시작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영상까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잠시 한 몇 달 정도 이제 쉬다가 이제 영상들이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가기 전에, 이렇게 이제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좀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영상을 올릴까 하면서 이제 선택을 한 게 이거였어요. 이렇게. 일단 단어에 대한 질문은 항상 나오고, 또 단어 공부법에 대한 질문도 항상 나오고 항상 나오고, 그래서 좀 간단하게 간단하게 그렇게 뭐 긴 영상은 아닐 겁니다. 좀 간단한 내용들이거든요. 첫 번째로 제발 이것 좀 받고 시작하고 싶어요. 꿀팁 없어요. 아니 단어를 외우는데 무슨 꿀팁이 있어요. 정말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네, 이거 정확하게 때려박고 시작할게요. SAT 공부는요 그냥 직진이에요. 아시겠죠? 직진이에요. 직진이 제일 빨라요. 생각을 해보세요. A에서부터 B까지 가는데 직진이 제일 빠르죠. 그죠? 이 방향으로 가면은 빠를까요? 꿀팁 있나? 꿀팁 있나? 꿀팁 있나? 꿀팁 있나? 시간 낭비입니다. 네. 꿀팁은 무슨 꿀팁이에요. 네. 정직하게 빨리빨리 당장 시작하세요. 막 시켰는데 우리 아이는 진짜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못해요. 지금까지 시키지를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더 늦게 시작하는 만큼 더 오래 걸려요, 적응을 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뭐 초등학교 막 3학년, 4학년, 5학년 때부터 매일같이 영어학원 다니면서 단어 시험 공부하고 그러는데, 어머님 아이는 지금까지 안 시켰잖아요. 네. 8학년이든 9학년이든 10학년이든 심지어 11학년인데도 처음 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시간 동안 꿀팁 찾지 마세요. 그냥 더 미뤄져요. 일단 이것부터 깨우치셔야 돼요. 꿀팁 따위 없어요. 빨리 시작하셔야 돼요. 이걸 왜 빨리 시작을 해야 하는지, 제가 또 심리학 전공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살짝 어떤 이론을 토대로 우리 long-term potentiation이라고 실질적으로 우리 뉴런들이 이 시냅스 연결 강화가 정말 이 물리적으로 변화가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학습과 기억,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뇌 안에서, 몸 안에서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죠. 변화가. 한번 해봤자 그 시냅스, 그 뉴런끼리의 연결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하면 할수록 시냅스가 강하게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장기 기억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한 애들은 아예 실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그러니까 biologically 아예 다를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인정을 하셔야 돼요. 늦었다. 뭐 현재 10학년이에요. 늦었죠. 지금부터라도 시켜야 돼요. 11학년이요? 진짜 늦었죠. 지금부터라도 시켜야 돼요. 7, 8학년이면 그나마 땡큐예요. 분명히 힘들어할 거고, 분명히 막 울고 불고 뭐 학원 가기 싫어 뭐 이럴 건데 한번 시키셔야 돼요. 분명히 아이가 나중에 Thank you, mom 이럴 겁니다. 자, 일단 저 부분이 끝났으니까 그래도 더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저는 꿀팁이라는 표현을 안 좋아할 뿐이에요. 왜냐면요, 그 꿀팁이라는 표현은 암시되는 그 의미가 되게 저는 네거티브하다고 생각을 해요. So negative. 그렇잖아요, 사실. 나 꿀팁 줘 라는 말을 하면요, 그 말 자체 안에서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 나 노력은 별로 안 하고 싶은데 그런데 결과는 원해, 이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꿀팁이라는 표현을 안 좋아해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말을 더 격하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유튜브 채널이니까 좀 더 말 격하게 해도 되나? 어쨌든 꿀팁 찾지 마시고 제대로 된 공부 방법, 제일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찾으세요. 그거를 제가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자, 이거는 모든 아이들이 할 수 없어요. Reading exposure.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좋아했었던 아이들은 어휘도 안 딸리잖아요. 맞아요. 자연 노출이 돼서 그래요. 평소 리딩에서 단어를 만났고 자연스럽게 아주 많은 어휘력까지 쌓이는 케이스예요. 자, 늦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것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것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natural한 자연스러운 리딩으로도 단어의 노출을 시켜서 자연스러운 단어 학습을 시키셔야 돼요. 모르는 단어 나온다고 바로 찾지 마세요. 맥락으로 의미를 추론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독서했었던 친구들이 뭐 모르는 단어 나올 때마다 찾아봤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독서를 즐겨해요? 말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단어 나와도 이제 맥락으로 추론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읽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단어의 노출을 시켜주는 겁니다. 네. 반복 노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특히 학년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것만 하면 절대 안 돼요. 네. 이거는 학년이 낮을수록 제일 좋고, 학년이 높을수록 절대 이것만 하면 안 돼요. 학년이 높을수록 이거를 무조건 해야 돼요. 무식한 암기. 암기 해야죠. 네, 단어 보고 정의 보고 단어, 말로, 네, 말로 아니면 쓰기로 집에서 할 수 있어요. 뭐 별거 있나요? 네. 학부모님 조금만 시간 써주시면 할 수 있어요. 네, 솔직히 말해서 본인 자기 자신이 부정행위 할 생각 없으면 자기 혼자서도 할 수 있고요. 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년이 높으면 높을수록 1번, 2번 완전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식한 암기를 하면은 이제 굉장히 이런 고빈출 그런 단어들을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러운 리딩 노출을 하면서 그 배웠었던, 자기가 어제 외웠었던 그 단어들을 지문 안에서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1번, 2번 동시에 병행을 하면은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이상 단계는 뭐냐면요, 정말로 활용 단계까지, 아웃풋까지 가면은 이제 가장 빨리 이제 이 뇌리에 박힙니다. 그 어휘의 쓰임새, usage까지 파악을. 네. 그래서 1번, 2번 하면서 3번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조금 잘 외워지지 않는 단어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만 이제 속속속 빼가지고 걔네들로만 이제 라이팅을 해보는 거죠. 그 특정 단어를 사용을 해서 문장을 써본다든가, 아니면은 그 단어 리스트를 본인이 추출한 조금 외워지지 않는 그런 단어들만 따로 빼가지고 그 단어들을 뭔가 짧은 스토리를 만들어 본다던가.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웃풋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그거를 라이팅으로 활용을 함으로써 그 쓰임새까지 더 확실하게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뇌리에 더 잘 막히기도 하고요. 1번, 2번, 3번 세 가지를 다 합쳐서 하시면은 효과가 네, 제일 좋습니다. 자, 다음. 이제 SAT 또 이제 단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부모님들이 그리고 학생들도 많이 궁금해하는 게 어떤 단어 교재를 써야 되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언급이 되는 게 월드스마트예요. 네, 제가 시작부터 써놨죠. 정말 SAT에 도움이 되는 단어책일까? 아니에요. 네, 안타깝지만 이제 제 의견입니다. 아니에요. 월드스마트는 한 페이지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alphabetical order, 네,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쫙 돼 있어요. 자, 지금 디지털 SAT가요 2023년도에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까지 이제 3년이 넘었어요. 3년이 넘었어요. 그러면은 3년 동안 3년 내내 시험이 3년이나 지났는데, 그럼 이 단어 교재가 정말 좋다라면 이 단어 교재에 있는 단어들은 적어도 한 번쯤은 다 나왔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야지 이게 고빈출 SAT 단어 교재가 되겠죠?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거는 한 번쯤은 나왔었어야 된다라는 게 진짜로 그 단어 질문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단어 문제에서 그러니까 진짜로 vocab을 물어보는 그 vocab question, 단어 문제, 거기서 보기로 나왔었냐, 그걸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을 하는 거는 다른 질문들에서 지문, 다른 질문들에서 보기, 그냥 지문 내에서도. 진짜 농담 아니에요. 네, 진짜. 그러니까 어머님 아이들이 처음으로 SAT를 공부를 하는데 월드스마트로 공부를 하잖아요. 효율이 10%에서 20%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단어들은 또 겁나 힘들어. 그러니까 성실한 친구들은 그 난생 처음 보는 단어들을 진짜 막 3시간, 4시간, 5시간 써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 10%에서 20%만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야. 페이퍼 SAT 시대 때 이제 그 최적화된 게 월드스마트입니다. 전혀 최신화가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효율이 안 나오죠. 네, 효율이 안 나오죠.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굳이 꿀팁이라면은, 이런 게 꿀팁이라면은 뭐 꿀팁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뭘로 공부를 해야 하냐?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한 기념으로, 그리고 이제 막 유튜브 영상 찍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전 이제 여름 특강 때문에 또 이제 몇 달간 못 찍거든요. 그래서 몇 달 후에 돌아와서 이제 또 다시 찍을 건데, 기념상 제가 실제 여름 특강에서도 이제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완전 최신화 시켜놓은 단어 교재 그대로 드립니다. 네, 제가 아예 출판도, 사실 그냥 출판사랑 이건 계약만 하면 전 바로 이거 낼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지금 만들어놨어요. 이게 그 교재 커버 페이지거든요.
네, 뭐 지금 노란색 저것들이 있어서 좀 잠시만요. 네, 지금 특강에서 사용하는 제가 완전 최신화 시켜놓은 그리고 리딩 라이팅 영어에서 750 그 이상까지 충분히 받을 수 있게 업데이트 해놓은 네, SAT를 처음 하는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SAT를 완성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도 모든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총 3230 단어의 SAT 교재 완전 최신화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진짜 확신하는데요. 이 영상 2년 후, 3년 후, 4년 후에 보시고 있더라도 현재 상태하고 다르지 않을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네. 현재 SAT는요. 2024년도 정도 한 후반부 기준점부터 난이도가 안정화되었어요. 난이도가 안정화되었다는 뜻이 뭐냐? 물론 이제 매달 시험의 난이도가 업다운은 있어요. 근데 그건 2024년도에도 그랬어요. 2023년도는 너무 쉬웠고요. 근데 2024년도 후반부 시점부터 해가지고 난이도가 안정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힘들게 나올 때 특정 난이도가 있고 중간 난이도가 있고 쉬운 난이도가 있고 그 난이도의 폭이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어의 범위도 이제 2년 후, 3년 후, 4년 후 이 영상을 보고 계셔도 저 단어 교재가 완벽하게 해결을 해줄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항상 저의 자료들을 최신화를 시키거든요. 네, 만약에 최신화가 덜 되어 있다라고 제가 느낀다라면은 당연히 벌써 최신화를 저 교재를 해놨겠죠. 네, 그래서 이 교재를 무료로 배포해드립니다. 받는 방법 유튜브에서 보통 이러더라고요. 네, 저도 뭐 어쩔 수 없죠. 유튜브 하는데 네, 구독 해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뭐라고 남길지는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 영상 밑에 설명란에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하시는지 네, 어떻게 인증하는지 이제 구독하셨고 댓글 남긴 걸 어떻게 인증하시는지 이제 설명란에 이제 안내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댓글에는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특강 하느라고 또 이제 몇 달 동안 못 올 거라고. 몇 달 동안 이제 영상이 못 올라갈 텐데 그 학부모님들이 실질적으로 궁금하신 그런 질문들 SAT 또는 그냥 영어 자체 관련해서 질문들을 남겨주시면은 한번 영상에서 그 Q&A, 네, Q&A 자체를 해버리는 그런 영상을 하나를 그냥 샥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다른 학부모님들의 이제 질문들도 사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들이. 네. 그래서 그런 컨텐츠를 한번 하면 또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라서 댓글로는 궁금하신 부분, 네, 뭔가 제가 다뤘으면 하는 부분, 네, 그런 거를 남겨주시면 이제 다음번에 제가 돌아올 때 한번 그거를 싹 Q&A를 하는 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좋은 컨텐츠 네, 최대한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케빈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